부동산 학개론 마스터 이영방. 자, 이번에는 탄력성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 계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네요. 다음 중 가로 안이 올바르게 묶인 것은 단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문제에서 중간점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주어지면 중간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무실의 월 임대료가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승할 때 사무실의 수요량이 108에서 92로 감소했다.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이며 이 수요의 탄력성을 뭐라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보시면 탄력성에 관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똑같이 이걸 탄력성이라 합시다.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요. 아시다시피 중간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은 가격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9하고 11 가격 두 개를 더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차이 변화분을 구하는 겁니다. 9하고 11 변화분 2 여기다가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양입니다. 108에서 92로 감소했습니다. 그럼 108하고 91을 그대로 써주십시오. 108에서 92로 감소했으니까 16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절대값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점 이용하는 것은 무조건하고 그렇습니다. 가격 두 개 쓰고 이쪽은 양 두 개 씁니다. 그리고 차이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분수분의 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비율로 따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율로 따져주십시오. 그럼 분모는 20입니다. 20분의 2죠. 20분의 1을 절반씩 줄입시다. 우리 분자분모 줄이는 걸 약분이라고 하는데요. 절반씩 줄이면 10분의 1이 됩니다. 분모는 10분의 1, 10%가 되는 거죠. 분자값은 요게 더해주면 200이 됩니다. 200분의 16이죠.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절대값을 붙일 테니까. 그럼 200분의 16이죠. 200분의 16은 100분의 8입니다. 100분의 8은 8%입니다. 그러므로 퍼센트 지워주면 10분의 8이므로 0.8이 나오죠. 0.8은 1보다 작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0.8이고 비탄력적이라고 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중간점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고 소득 탄력성은 0.5이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화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단 오피스텔은 정상제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탄력성 두 개를 물리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여기는 하나는 소득의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두 개를 묻는 문제죠.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합니다. 항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여기요. 앞에가 수요가 이렇게 먼저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수인지 가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가수.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렇게 그대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수소.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이 얼마로 줘졌나요? 0.6입니다. 그리고 절대값 붙입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값은 0.5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피스텔의 가격이 5% 올랐습니다. 5% 올랐죠. 자, 그랬을 때 소득이 변해서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습니다. 얘하고 소득은 변했는데 얘가 전체가 1%가 줄어간 거죠. 그러면 1%가 줄려면 이렇게 곱해주면 3%가 줄어야 됩니다. 여기 5 이렇게 곱해주세요. 그럼 3%가 줄지 않습니까? 그거 왜 주나요? 가격과 수요량은 방향이 반대니까 주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주는 거예요. 여긴 준단 말이에요. 3%가 줄었는데 전체 1%가 줄었다고 문제가 주어졌어요. 여기서 3 줄었는데 전체가 1% 감소하려면 여기가 2%가 늘어야 됩니다. 그렇죠? 2가 늘면 3이 줄어도 1%만큼 줄겠죠. 2% 증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값에 들어갈 것은 이렇게 나누기 해주면 이 값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이 값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죠. 4% 여기가 증가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4% 증가를 정답으로 찾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제 이런 탄력성 값이 나오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것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별 이렇게 가수, 여기는 소수, 그리고 탄력성, 여기는 가격 탄력성, 여기는 소득 탄력성. 그대로 나열하시면 금방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 놓으십시오. 또요. A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하고 0.5다. A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할 경우 A부동산의 수요량 전체 변화율을 물어봤습니다.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여기에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 소득 탄력성입니다. 그럼 소득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소수입니다. 그래놓고 탄력성 값 주어진 대로 집어넣어 주십시오. 여긴 0.9, 여기는 0.5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2% 상승했습니다. 소득은 4%가 올랐습니다. 이 두 개 합친 게 수요량 변화율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가 들어가죠. 자, 곱해주십시오. 그러면 1.298이니까 1.8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여기는 감소. 왜? 1.8 감소하는 이유는 수요량,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증가하는 거죠. 양의 값을 가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1.8 줄이고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서 2%가 늘어나야죠. 그러면 2가 늘고 1.8이 줄었으니까 전체적으로 0.2만큼이 증가한다. 0.2% 증가하니까 0.2를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0.2 증가가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런 문제의 유형들을 잘 알아두시는데 나란히 두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가수, 여기는 소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여건대로 갖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됐죠? 계산 문제 어렵지 않아요. 이번엔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이렇게 교차 탄력성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구 소득이 10%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은 5%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 수요는 8% 증가합니다. 다세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 0.6이며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는 대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수요 소득 탄력성이니까 이렇게 소수로 하십시오. 다만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분모가 교수, 근데 여기가 수요량 변화율인데 다른 재화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여기다 주고 다세대 주택 수요량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 소득 탄력성이 여기서 문제에서 0.6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뭘 물었냐면 교차 탄력성을 물었어요. 그런데 소득은 몇 %가 지금 올랐다고 그랬냐면 소득은 여기 이제 구하는 값입니다. 가구 소득은 10% 상승했다고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둘 곱해주면 여기서 6%가 늘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5%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놀랐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가 증가했다고 그러냐면 수요가 8% 증가했다고 주어졌지 않습니까? 얘하고 얘가 주어져서 전체 8%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5%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 수요는 얼마나 바뀌느냐? 지금 8%가 여기에 증가했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말입니다. 5%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6% 늘었기 때문에 2%가 더 늘어줘야만 8% 증가가 맞지 않습니까? 다시 여기 6% 늘었는데 8% 증가했단 말은 여기서 2% 증가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5% 올랐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0.4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0.4로 구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주어진 대로 가구소득 10% 상승, 여긴 0.6으로 주어졌고 곱해주니까 6% 상승. 그런데 전체가 8% 증가한다 했으니 여기서 2% 더 증가해야 이 두 개를 더해서 8% 증가. 그런데 가격이 5% 올라간다 했으니 5분의 2는 0.4. 갖다 집어넣으세요.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하시면 무조건 여러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란히 두고 탄력성 나란히 두고. 다만 얘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같은 방향이 되는 이유는 얘의 양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입니다.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였기 때문에 올라갈 때 떨어졌지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게 양의 값을 갖고 있으면 같은 방향입니다. 양의 값을 갖고 있죠? 같은 방향입니다. 음의 값을 가지면 반대 방향입니다. 여기 있는 값이 음의 값을 가지면 열등제, 여기 있는 값이 양의 값을 가지면 정상제입니다. 이쪽은 여기 있는 값이 양의 값을 가지면 대체제, 두제화가, 여기 있는 값이 음의 값을 가지면 보완제.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값을 가지면 같은 방향, 음의 값을 가지면 반대 방향이겠죠? 양의 값을 가지면 전부 다 같은 방향이고 음의 값을 가지면 전부 다 반대 방향이 될 겁니다. 여기는 절대값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유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그 다음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 소득 탄력성은 0.4,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이 0.2이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각각 3%씩 상승할 때 아파트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단 부동산은 모두 정상제고 서로 대체제이며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수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렇게 소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교수인데 다른 재화 가격 때문에 수요량 변화율이죠. 그럼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분의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은 0.6으로 주어졌고 소득 탄력성은 0.4로 주어졌고 교차 탄력성은 0.2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각각 아파트 가격, 수요자의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3%씩 전부 다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수요량 전체 변화율을 물었으니 이렇게 곱하십시오. 이렇게 곱해주면 1.8 여기서 준다. 1.8이 줍니다. 이렇게 곱해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1.2 양의 값을 가지니까 는다. 곱해주십시오. 0.6 양의 값을 가지니까 는다. 그러면 1.8 줄고 1.2, 0.6이 늘었으니 전체를 계산하게 되면 0입니다. 그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불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변화 없음 5번을 정답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탄력성, 관계 연결하는 문제 이런 거 여러분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래는 이렇게 난도가 있는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여기 있는 것만 갖고라도 연습을 하시면 탄력성 2개 연결하는 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그리고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3개를 다 연결하는 문제 연습을 해 주신다면 틀림없이 이런 유형들은 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